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발을 내려놓는 순간 악! 소리가 절로 나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 매일 아침이 그 통증으로 시작됐거든요. 발 뒤꿈치를 딱 딛는 순간 찌릿하고 화끈거리는 그 느낌. 처음엔 그냥 어제 좀 많이 걸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걷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이 발바닥 통증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직접 효과를 본 아침 3분 발바닥 관리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수건 한 장, 테니스공 하나면 충분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뿌리까지 쭉 연결된 근막인데요. 이게 발의 아치 모양을 유지해주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이 오랫동안 혹사당하거나 스트레칭 없이 굳어버리면 미세한 파열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이에요.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 오랫동안 쉬다가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심한 통증이 오는 게 특징이에요. 더 심각한 건 발바닥이 아프면 걷는 자세 자체가 틀어진다는 겁니다. 아픈 쪽을 피하려다 보니 골반이 비틀어지고 그게 무릎 연골을 닳게 하고 결국 허리까지 망가집니다. 발바닥 통증 하나가 전신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60대 이후의 삶의 질은 내 발로 얼마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잠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발바닥을 보면 우리 몸 전체를 알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발에는 무려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근육과 인대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뼈의 4분의 1이 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발에 얼마나 무게를 싣고 사는지 아세요? 하루 평균 8,000보를 걷는다고 하면 우리 발이 하루에 받는 누적 충격은 무려 수백 톤에 달합니다. 평생으로 따지면 지구 2바퀴 반을 걸을 만큼의 거리예요. 그렇게 혹독하게 써온 발인데 우리는 얼굴 피부 관리에는 매달 수십만 원을 쓰면서 발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바닥에는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 쪽은 허리와 생식기 계통, 발 안쪽 아치는 척추, 발가락 쪽은 머리와 목. 그래서 발 마사지 하나로 전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단순한 통증 관리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들어갑니다. 먼저 수건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고요. 발바닥 아래에 수건을 쫙 펴서 놓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힘만으로 수건을 돌돌 말아서 내 몸 쪽으로 끌어당겨 보세요. 쉬워 보이죠? 그런데 평소에 발가락 근육을 안 쓰시던 분들은 쥐가 날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끝까지 당겼다가 이번엔 발가락으로 수건을 다시 펴서 밀어냅니다.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왜 좋냐면요.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는 근육을 직접 강화해 줍니다. 발의 아치가 살아나야 충격이 분산되고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단순해 보여도 꾸준히 하시면 진짜 달라집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 해보셨어요? 웃기죠?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발가락 5개를 꽉 쥐면 바위입니다. 엄지와 검지만 벌리면 가위. 5발가락을 모두 쫙 펴면 보예요. 처음엔 발가락이 제멋대로라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엄지발가락이 혼자 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며칠만 해보시면 발가락 사이사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발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바위 가위보 순서로 10세트씩 해보세요. TV 보면서 해도 돼요.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죠. 발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생기면 걸을 때 발이 땅을 제대로 짚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자세 교정으로 이어지고 무릎과 허리 부담을 줄여줘요. 이번엔 제가 가장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테니스공 마사지예요. 발바닥 정중앙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쏙 들어가는 오목한 부분이 있죠? 여기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용천혈입니다. 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줘도 피로가 확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바닥에 테니스공 하나 놓고 발바닥으로 굴려주세요. 앞뒤로 옆으로 천천히.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침대 옆에 공을 두고 3분만 굴려보세요. 족저근막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첫 발을 디딜 때의 그 날카로운 통증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테니스공이 없으면 골프공도 됩니다. 골프공은 좀 더 강하게 자극이 들어오니까 처음엔 살살하세요. 비싼 마사지기 사실 필요 없어요. 1,000원짜리 테니스공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도 지금도 이걸 매일 아침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발바닥 통증이 식습관과도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족저근막염을 포함한 발염증은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 염증을 확 키우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흰 쌀밥 위주의 정제 탄수화물, 튀긴 음식, 그리고 단 음료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면서 전신 염증 반응을 자극해요. 반대로 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해요. 강황, 즉 우리가 카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그 노란 향신료도 천연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를 매일 한 줌씩 드시면 근육과 인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우리 인대와 근막은 수분이 부족하면 탄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하루 1.5리터 물 꼭 챙겨 드세요. 운동만큼 밥상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일상 습관입니다. 몇 가지 꼭 챙겨보세요. 첫째,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맨발이 오히려 발바닥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져서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집안에서도 반드시 쿠션 있는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둘째,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앞부분은 유연하게 꺾이는 신발이 좋습니다. 교정용 깔창 하나만 깔아줘도 충격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양말도 신경 쓰세요. 너무 얇은 양말보다는 도톰한 면양말을 신으시면 발바닥에 오는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넷째, 운동 전후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벽에 손을 짚고 한 발씩 뒤로 뺀 다음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종아리를 쭉 늘려주세요. 30초씩 양쪽 번갈아 가며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예방과 초기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거나 발 뒤꿈치에 눈에 띄는 부종이 생겼다면 반드시 정형외과나 족부 전문 클리닉을 찾아가세요. 족저근막염이 심해지면 충격파 치료나 전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참고 버티다가 더 나빠지면 회복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통증 신호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정리해드린 발바닥 관리법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테니스공 3분 굴리기, 수건 당기기 10번, 발가락 가위바위보 10세트, 쿠션 슬리퍼 착용, 도톰한 면양말, 종아리 스트레칭, 여기에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로 속에서부터 염증 잡기,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0년 뒤에도 내 발로 제주 올레길 걷고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여행 가방 끌고 공항을 활보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 발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발바닥이 아파서 고생하는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연골 지키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